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영국 달팽이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마치신 양육 습관 과정 워크숍,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 감정 조절 훈련 코스인 마인드풀니스 워크숍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설명도 할 거고 강의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실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물어보셨습니다. 자, 마인드풀니스 과정 8주 동안 설명과 함께 실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 기반 인지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인지치료를 도와줄 질의응답과 같은 작은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철학적인 그리고 신경과학적인 설명의 시간도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모든 생각들을 몸으로 익히는 마인드풀니스 명상 활동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마인드풀니스 명상 활동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앉아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명상, 그 활동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명상의 종류는 1분에서 40분짜리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모든 명상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신 뒤에 몸으로 익히시는 시간,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시간이 허락되는 때에 가능한 방법들을 선택해서 연습하시고 공간이 허락되는 곳에서 가능한 명상의 방식들을 선택하셔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마인드풀 명상 방식을 배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은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을 켤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화면을 끄시고 소리로만 저의 설명과 그리고 활동들을 방에서 홀로 묵묵히 종이를 꺼내서 적으시는 활동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제가 하는 활동을 따라서 몸으로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옥스포드 대학에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제가 있는 런던 근처의 이 동네에서 옥스포드까지 왕복으로 기차 5시간을 할애해 가며 하루에 수업료로 40만 원, 50만 원의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 약 1년 동안 이 과정을 수련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따르기로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기차로 왕복 5시간 너무 힘든 작업이었고요. 수업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긴 과정을 수련해야겠다고 결정한 데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 기반 개입법의 선두로 있는 옥스포드 대학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트라우마 심리 치료법 중에 강력한 한 가지 방법이 마인드풀니스 명상 과정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수련 과정은 있었어요. 집중적으로 한 달, 2달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심리치료법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기차로 5시간을 써가며 약 1년 동안 이 고가의 수업료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옥스포드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그 우울증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결해 봐야겠다. 이 생각이 주가 아니었고요. 우울증은 재발이 훨씬 더 잦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재발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우울증을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바로 이 우울증의 기억, 우울증의 흔적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2번 해서 내가 한 달, 2달 동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원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나의 몸에 지금 이 모든 방식들을 제대로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산후우울증이긴 하지만 우리의 뇌, 정서의 뇌에는 기억을 남깁니다. 두뇌의 신경회로는 경험에 따라서 그 모든 경험에 따른 흔적, 자국을 남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경회로의 방향이 조금 틀어졌을 겁니다. 우울증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저희 신경회로의 방향은 제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흐트러졌겠죠. 저는 그걸 다시 되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계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는데 심리치료법 중에 심리치료법이 단기간에 갑자기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치료법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갑자기 마법 같은 그런 치료법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산후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도 해야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는 과정이 정말 제대로 뿌리 깊이 내 몸에 자국을 남긴 이 신경회로의 방향을 제대로 끄집어내서 바른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6개월 혹은 1년 정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모습들을 나의 일상에,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 과정,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디든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이 모든 과정을 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 바로 이 프로그램, 바로 이 지도자 과정이 제게는 치료의 프로그램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옥스포드 마인드풀니스 지도자 과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지속성 때문이었고 모든 과정을 스스로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기록을 남겨야 했던 프로그램 과정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그렇게 1년 동안 마인드풀니스 명상법을 저희 머리에, 저희 감정에, 그리고 저희 몸에 초대를 한 뒤로 이 방식의 생각, 이 방식대로의 정서 조절, 그리고 이 방식대로의 몸의 행동의 선택에 있어서 저의 주도권을 가지고 평온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마인드풀니스 명상법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에 초대를 했더니 지금까지 우울증 재발은 없었고요. 그리고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큰 감정이 몰려올 때마다 제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감정의 소화 방법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몰려오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의 크기, 토네이도 폭풍 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거센 비바람 정도로 바꿀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거센 비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인드풀니스의 이론과 그 배움의 과정 또한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우울증에 있어서 인지치료는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공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잊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저를 일깨워준 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기르기, 즉 문화를 기르는 힘,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감정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뾰족해지거나 그리고 감정 크기가 너무 커져서 나를 덮치려고 할 때마다 내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마인드풀니스 과정의 큰 공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환경적인 세팅이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라톤 선수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마라톤 선수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환경 세팅, 그리고 달리는 스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일매일의 작은 연습들이 바로 저희 감정 조절을 위한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언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뾰족해지고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용했는지 그 기억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뇌과학이 얘기하는 뇌 가소성이죠. 우리 인간의 두뇌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정을 마스터하는 기능이 있다. 그게 바로 뇌 가소성이잖아요. 자, 시작은 8주.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8주가 지나고 나서도 계절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잊혀지는 것, 그게 가장 큰 낭비죠. 모르면 몰랐을까? 내가 이 과정을 배웠는데 이걸 잠시 까먹어서 놓치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낭비일 겁니다. 그래서 계절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잊었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그런 지지적인 모임을 만드는 게 이 과정을 여는 저의 목적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탓으로 돌리며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습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도망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은 제가 원하지 않는 가장 큰 낭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모든 과정을 경험을 하신 뒤에 까먹을 때마다, 잊혀질 때마다 제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지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질 때마다
다시 우리 두뇌는 새로운 방식을 또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적응해 나갈 겁니다. 양육 습관 워크숍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시도해 봤더니 잘 안 됐더라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렇지만 늘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물고기를 잡는 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만 주어져야 할까요? 우리 자신도 죽기 전까지 배워야 할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그 과정을 배우는 교육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돼서 실망하실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의지의 탓으로, 기억력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그런 방향으로 훈련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절에 한 번씩 모여서 다시 서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억에서 멀어져간 우리의 몸을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할 겁니다. 모든 분들께 이 8주 과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운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인가 한번 맛보기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오셔서 우리가 8주를 마치고 나서 계속 이 과정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힘있게 이어나가는 그런 모임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중반부터 시작하는 이 워크숍 과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그날을 굉장히 설레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알려드린 준비물 꼭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6월의 두 번째 화요일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일상에서 틈틈이 천천히 부드러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영국 달팽이였습니다.